이번 연도에 2차 전지가 ESS 시장, 수급이 쏠림은 이쪽으로 좀 드러날 수 있고요. 삼성 SDI, LG엔솔, 삼성전자냐 SK하이닉스냐처럼 비교를 할 수가 있겠는데 실적이 더 빠르게 개선되는 쪽은 ESS 산업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이유가 패러다임의 변화에 있는 것 같습니다. 2030년 기준으로는 LG에너지솔루션 이외에 외국 판매의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를 하겠다. 중국 배터리를 대체하는 쪽에서 가장 선두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서 미래 에너지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도약하는 그런 이제 계기가 왔다. 우리 이번 연도에 2차 전지가 작게는 한 2번 정도 상승세가 그렇죠. 나왔어요. 네. 예. 5월, 6월에 탄산리튬 가격이 바닥을 맞아요. 찍었을 때 예. 한 차례 2차 전지가 움직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10월 달에 시장 강세장에서 2차 전지 동반해서 한번 좀 수급이 네. 싹 들어왔습니다. 두 번의 이제 상승이 나왔고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네. 근데 그때 소외됐었던 부분은 2차 전지 소재 쪽은 그러니까 소재에서 핵심 소재 말고요. 그 밸류체인의 하단에 있는 소재라든지 부가 소재라고 얘기하는. 부가 소재 그리고 장비 쪽은 그렇게 세게 움직이지 못했어요. 결론은 올해 2차 전지를 봤을 때는 일단은 셀업체와 양극재 업체 정도 중심으로의 제한적인 움직임을 지금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2차 전지 그러면 말씀드렸던 첫 번째 반등 시기 생각해 보면 탄산리튬 가격의 반등, 전체적인 2차 전지의 주가에 대한 바닥에 대한 인식론이었고 두 번째 10월 달의 상승장에서는 ESS 시장, 결국은 AI에서 파생될 수 있는 데이터 센터형 ESS 시장의 2차 전지도 그 밸류체인에 들어감에 따라서 강세장이 나왔기 때문에 두 가지의 그 공통점을 찾게 되면은 여전히 자동차, EV 쪽에 대한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은 시장에선 없다. 실제로 미국에서 보조금 폐지에 따라서 4분기, 3분기까지 전기차 판매량이 일시적으로 살짝 올라왔을지라도 4분기부터는 전기차의 판매량 우리가 체크해 볼 지금은 아직은 의미가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새로운 모멘텀을 끌어내기 위해서 ESS 시장부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ESS와 관련된 종목들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2차 전지의 지금의 현 상황이고요. 셀업체가 제일 먼저 움직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셀업체와 양극재 업체 대형주들 중심으로만 일단 한정적인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지고요. 에코프로, BM 아무래도 에코프로 그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이 단기적인 수급 흐름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매매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한번 움직일 때는 또 세게 가기 때문에 이런 수급이 쏠림은 이쪽으로 좀 드러날 수 있고요. 셀업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LG엔솔을 중심으로는 상승 추세는 만들어졌습니다만 재차 반등이 나올 때 추가 상승이 더 세지는 못한다. 조정이 조금 조정의 기간이 좀 다소 이어질 수 있고 코스피 전반적인 대형주들의 쉼 현상이 나타날 때 셀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좀 단기적인 흐름은 좀 둔화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네. LG엔솔과 삼성 SDI를 먼저 좀 네. 말씀을 좀 드려보면 근데 미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실제로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 ESS용 배터리 국가별 비중을 보게 되면 여전히 중국이 87%를 차지해요. 아직? 네, 아직은요. 근데 미국은 뭐 점차적으로 중국산을 배제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내년도부터 이어질 우리 업체들의 반사수에 우리 업체들의 기회가 많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올해 하반기에 좀 반영이 됐고요. 실제로 삼성 SDI, LG엔솔 두 기업의 내년도 생산 능력 추이를 보게 되면 LG엔솔은 2025년 기준으로 약간 15기가와트시에서 30기가와트시로 한 2배 정도 생산 능력을 키울 것이고요. 삼성 SDI는 기존에 한 5기가와트시 밖에 되지 않았었던 부분은 실제로 한 3배 이상 캐파가 증설될 것으로 보이면서 두 종목을 비교해 봤을 때 실적이 더 빠르게 개선되는 쪽은 LG엔솔일 거고요. 그리고 캐파 증설에 따른 부분이 두드러지는 것은 삼성 SDI입니다.
그래서 두 종목 뭐 삼성전자냐 SK하이닉스냐처럼 두 종목을 가지고 또 셀업체에서는 또 비교를 할 수가 있겠는데 두 종목 모두 다 저는 같은 방향성을 가져갈 것이다라고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11월 달에는 두 종목 모두 다 좀 시장의 조정을 좀 같이 받았었고 거기다가 이제 코스피 쪽이 전체적으로는 지금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됐기 때문에 저는 내년 한 내년 한 상반기까지 봤을 때 두 종목은 주가가 눌렸을 때 분할 매수로 조금씩 담아가는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좀 생각은 합니다. 빠르게 움직일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지금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의 고민은 내년도를 위해서 어떤 쪽을 준비해야 되고 우린 빠르게 움직이는 걸 원하지. 그러면 다시 얘기하죠. 예. 3분기 실적은 LG엔솔이 실적이 꽤 좋았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 2차 전지를 지탱하는 힘이 됐었다라고 보고요. 아직까지 앞서 말씀드렸듯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LG엔솔보다 적어도 2배 이상의 캐파 증가량,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그 실제 그 절대량이 아니고요. 상대적인 개념에서 그 증가세는 조금 더 가파르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삼성 SDI는 이제 조금 미국에 대한 부분을 미국 시장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삼성 SDI가 상대적으로는 더 주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다시 앞서 맨 처음 질문으로 가면은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코스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상장 종목인 두 종목은 아마 12월은 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는 말자. 대신 내년도에 대형 주장에서는 부각이 될 수 있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지금 시장에서 ESS에 너무 기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해요. 아, 그래요? 예, 예. 근데 ESS밖에 지금 볼만한 게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돌파구를 좀 찾고자 하고 뭐 증설 라인 변경 그리고 실제로 캐파 증설을 통해서 ESS 시장을 지금 타겟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새로운 성장 동력인 거죠. 그게 이제 지금 그 미국 시장의 전기차 판매가 뭐 11월 달에 뭐 40% 감소가 좀 나오긴 했는데 10월 11월 달 지금 30% 40% 감소가 나왔지만은 이거 뭐 불가피한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뭐 그 유럽 시장부터 해서 그 글로벌 전기차 판매는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달 그 10월 달에 50% 이상의 판매가 나왔고 중국도 그렇고 뭐 EU 그 외 국가들도 상당히 좋은데 미국만 안 좋아요. 그 미국만 캐즘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아마도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내년 6월달에 이제 그 저기 뭐냐 중간 선거 있지 않습니까? 내년 가을 가을인가? 10월인가 뭐 11월 알고 있어요. 날짜 정확히 제가 한번 체크할게요. 네. 그러니까 내년 이제 중간 선거가 있을 텐데. 지금 최근에 흐름이 지금 트럼프 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만약에 중간 선거에 민주당이 그 공화당이 상원 또는 하원 둘 중에 하나만 이뤄도 중간 선거에서 만약에 트럼프 그 행정부 그 공화당이 상원 또는 하원을 뺏길 경우에 이렇게 에너지 정책에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길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도 중간 선거가 저기다 보니까 그런 이제 그 예를 들면 뭐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지금 뭐 석유라든가 이런 걸 육성하는 정책들이 안 먹혀요 지금 시장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 태양광이라든가 특히 ESS, 그 BESS 이런 산업도 훨씬 더 커지고 있고 그리고 내년도 그 배터리 산업 전망 자료들이라든가 뭐 애널리스트 코멘트들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보면은 그 다만 이제 뭐 전기차 쪽에서는 좀 부진하더라도 ESS 쪽은 크다라고 보는데 이 그 ESS 산업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이유가 패러다임의 변화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이제 뭐 ESS 할 때는 뭐 그 탈탄소, 탄소 중립 이런 것 쪽, 친환경 이런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런 그 기후 변화에 대한 것들 기존의 패러다임을 한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AI 때문에 그렇죠. 특히 이제 국익, 패권 경제, 요게 그 특히 자산으로 데이터 이런 식의 에너지 안보로 지금 패러다임이 아예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음. 부분에 그 어떤 안보 차원에서 데이터 센터가 지금 굉장히 AI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빠르게 확장이 되면서 데이터 센터가 부족하고 전력도 부족한데 이게 이제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서로 패권 경쟁이 여기 데이터 센터에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데이터 센터 확장을 하는데 문제는 이 전력망의 병목 형성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기존에 이제 뭐 가스 LNG라든가 LNG 가스 이런 것들 그런 식의 전력 공급을 하려고 하면은 발전소를 세우는데 4년에서 11년 정도 걸리는데 데이터 센터 구축하는데 2, 3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그 옆에다가 온사이트 형태의 발전소를 같이 지는 겁니다. 그 태양광, 뭐 LNG, SMR 등 다 뭘 줘더라도 그 안에 무조건 같이 옆에 ESS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예전에는 신재생 에너지의 그 간헐적 보안 수단을 쓰였던 ESS 배터리가 데이터 센터 구축의 필수적인 인프라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력 ESS 시장 자체가 그런 안정적인 발전과 가변의 수요를 대척하는 그 전력 수요를 완충하는 그런 수단이 됐고 그 데이터 센터가요. 전력을 쓸 때 한 번에 확 쓰고 안 쓸 때 다 한 번에 안 쓰고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부하를 좀 잡아줘야 돼요. 그 ESS가 없으면은 서버에 그 쇼크를 주기 때문에 문제 생기고 그리고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특히 블랙 같은 경우가 밀리초 단위로 굉장한 그 부하를 주어서 이거를 대응하려면 반드시 ESS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기존에는 그 교류에서 직류로 전압하면서 여러 가지 효율성이라든가 그 100번 그 DC 100번 통합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그게 ESS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은 ESS의 폭발적인 성장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예고가 돼 있고 그리고 전망하고 기업들이 준비를 하는데 이런 여기에 핵심적인 게 결과적으로는 특히 지정학적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특히 북미 시장에서는 ESS 배터리가 거의 퇴출되다시피 하고 그런 상황이고 중국산이 네, 중국이 지금 현재는 공급망에 대해서 뭐 흑연 응급제 등을 좀 무기화를 하는 상황이고요. 또 미국 및 동맹국들은 그 때문에 리쇼링이라든가 프렌드 쇼링을 진행하고 있고 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비중국산 LFP 배터리도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ESS 쪽에는 LFP 배터리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특히 이제 북미라든가 유럽 쪽에 ESS 시장에서의 그 중국 그 배터리를 대체하는 쪽에서 가장 선두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앞으로의 특히 내년의 배터리 산업은 국가 안보라든가 또 AI 핵심 인프라 이런 어떤 환경주의를 넘어서는 확고한 성장 논리가 이제 발생을 한 것이고 그리고 ESS는 AMPC도 같이 받기 때문에 그러면서 중국산을 대체하는 비중국 공급망 혜택을 같이 누리는 형태로 해서 매출은 그만큼 증가하지 않더라도 이익단에서는 훨씬 많이 증가하게 되는 거고 또 미국이 그 섹션 48E 조항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는 이제 그 연방투자세액공제 ITC 이 조건이 강화가 됐죠. 여기는 이제 그 PFE라고 해서 금리 외국 기관의 지원을 그 비율을 이제 원도별로 해서 지금 제한을 뒀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중국 의존도가 축소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그 연도별로 피해 물질 지원 비율을 제한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2030년도까지 가게 되는 25% 이하로 써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어차피 지금 결과적으로는 중국산이 퇴출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중국산 ESS 배터리는 아예 다 장벽이 지금 그 PFE 조항 때문에 타격이 입을 수밖에 없고 이거를 만약에 무시하고 중국산을 쓰게 되면은 ITC 보조금을 못 받거든요. 그럼 프로젝트가 성립이 안 됩니다. 이 보조금이 한 30% 정도 되기 때문에 워낙 커요. 잠깐 안 나오는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프로젝트를 할 수가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AMPC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는 프로젝트가 성립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전기차는 싼 배터리 전기차 세공제가 없어지다 보니까 중국산 배터리 수입해다가 관세를 맞들어 쓸 수 있는데 ESS 아예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그러면 미국 내 비중국산 배터리 수요가 폭증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이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지금 그 반사수혜를 보게 되는 거죠. 여기는 소재도 마찬가지라는 거고요. 기존의 ESS는 그 셀과 렉 형태로 공급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완제품 형태로 들어가요. 컨테이너 박스 안에 여러 가지 거기에 셀과 렉가 들어가고 거기에 완제품은 들어가는 형태로 들어가면서 그리고 이제 SI까지 그 시스템 통합까지도 이제 같이 들어가는데 예전에는 그 ESS 배터리를 SI 업체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SI 업체들이 셀을 공급 받아가지고 완제품을 납품 형태였는데 지금 배터리 기업들이 완제품까지 같이 해버리니까
지금 SI 업체들이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셀에서 완제품까지 그리고 SA까지 하게 되면 그 안에 밸류 체인을 확장되잖아요. 가정용 ESS가 주로였기 때문에 이거 셀 위주로 했지만 지금은 아예 이제 데이터 센터 쪽으로 들어가는 게 더 크기 때문에 화재 위험성이 훨씬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그 완제품 형태로 하면서 SA까지 하면서 그러면서 그 안에 밸류 체인의 부가가치를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진이 높죠. 그리고 매출도 높죠. 그 판매 단가도 2배 이상 올라가는 네. 이런 상태라서 보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 안에 마진을 다 가져가게 된다 그러면은 뭐 당연히 원가 경쟁도 확보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가 그 NEC 그 넥 에너지 솔루션을 인수를 했고 그 LG 에너지 솔루션 ES 버테크 같은 경우도 사업 영역 확장하고 있는데 그 셀별로 그 특성을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은 셀과 완제품과 SI를 다 해요. 그런데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 완제품과 SI를 주로 하는 거고 그리고 셀은 없으니까 그죠? 네, 그렇죠.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현재는 셀과 완제품까지는 합니다. 근데 SI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플러스 에너지는 셀과 완제품이 없고 SI만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SK온이 셀만 하는데 이번에 이제 그 국내 그 중앙계약 시장에 이제 2차 입찰 들어가는 제품부터는 완제품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 상황에서 보면은 ESS 사업이 기존을 그 수직 계열화 수준을 봤을 때는 제일 잘 된 거 LG 에너지.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마진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아, 캐파도 제일 예. 높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탑픽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배터리 업계 같은 경우는 이런 ESS 그 시장에 대해서 수직 계열을 통해서 상당히 마진 그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원가 경쟁을 확보하면서 미래 에너지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도약하는 그런 이제 계기가 왔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글로벌 패러다임이 바뀌고 미국이 중국산 ESS 배터리를 다 막아주면서 그러면서 이 부가가치 높은 배터리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캐펙스 네. 투자를 지금 되게 최적화 뭐 전략을 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 투자, 그러니까 자산인가 이미 추저했던 것들을 신규 프로젝트를 대부분 이제 최적화를 통해서 캐펙스 부분을 완화하겠다는 전략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신규 증설을 다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캐파 증설 자체 속도 조절을 하면서 뭐 저기 그 전기차 EV 라인을 그 ESS 라인으로 지금 변경하는 그런 형태로 있고 단독 공장뿐만 아니라 그 조인트 벤처 그 JV 공장도 ESS로 좀 변화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그 회사에서 이제 그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그 ESS 캐파가 올해 지금 30기가까지 확장을 하는데 내년도에 50기가트까지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원래 기존 얘기가 내년도까지 30기가트 정도 얘기가 있었는데 50기가트 이상 으로 지금 캐펙스를 확장한다고 하니까 그 북미만 말하는 거고요. 북미 지역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수요가 지금 폭증한다는 게 그로 대변할 수 있겠고 삼성 SDI가 20기가에서 30기가까지 확장한다니까 주가가 폭등한 것처럼 엔솔 같은 경우도 네. 요 이슈 나오고 나서 지금 주가 좀 저점을 좀 잡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관련 수주 잔고도 ESS 쪽 수주 잔고 지금 140% 이상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관련돼서는 그 내년도 충분히 증익이 가능한 그런 ESS 덕분에 가능할 것 같고요. 네. LG 화학이 LG 에너솔루션에 대한 그 지분 활용 계획을 네, 발표를 했는데 네. 그날 동시에 급락했어요. LG 화학과 LG 엔솔이. 이유가 뭐냐면 그 자산 유동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보이지 분이 지금 그 79.2% 정도인데 그렇죠. 네. 70% 수준까지 유지하겠다라고 이렇게 이렇게 그냥 자료만 띵 내버리니까. 예, 난 판다는 거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오버행 이슈가 갑자기 발생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향후 5년간 점진적으로 그 진행되는 계획이라서 오버행 이슈는 아니거든요, 약간 사실은. 뭐 유동화 자산 네. 유동화처럼 한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마치 지난번에? 이제 네. 당장 70%까지 그 매도해서 오버행 이슈가 발생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에서 해석하니까 그렇게 만들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LG화학이 IR을 참 못하는 게 이런 거는 불러다가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료부터 올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오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박살나고 하니까 이제 그 김철중 그 미래세 위원이 그 애널리스트 분이 요거 이제 오버행 이슈가 아니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LG 에너솔루션 같은 경우는 주가 단기 바닥을 41만 원이라고 계속 바닥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LG 에너솔루션 주가는 41만 원 바닥. 콜 얘기를 했고 네. 그 하나증권 김현수 의원님 같은 경우도 그 LG 엔솔이 이제 뭐 시가총액을 90조에서 110조 정도로 보면은 90조대에서는 매수계가 있고 110조가 넘어가면은 상승이 둔화되는 측면이 있으니 그러면은 90조대에서는 대략 이제 뭐 매수를 하고
110조 정도에서는 매도하는 그런 트레이딩 네. 전략을 하고 그건 밸류 그 소재 업체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LG화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올해 이제 그 기업 가치 제고 계획 이해 현황에 대해서 이게 24년도인가 발표했던 것들을 현재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한 거예요. 그 안에 이제 그 LG 에너지솔루션 지분 유동화 그 내용이 들어 있는데 이게 시장에 오해를 받아서 급락을 한 거고. 그러니까 자산 유동화 부분은 79.4% 지분을 7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활용하겠다. 그러니까 9.4%에서는 추가 유동화를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건데 유동화 계획까지 있는 것까지 파악이 된 건데 추가 얘기를 더 안 했거든요. 그리고 원래 70%는 그 예전에 분할 상장할 때 약속한 겁니다. 70% 지분을 유지하겠다고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서 네. 양극재 소재에 대한 포트폴리오 다각화 추진을 하고요. 그러니까 뭐 미드니켈이라든가 아니면은 리튬안가 LMR라든가 LFP 그리고 소디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다변을 한다고 그랬고 그리고 2030년 기준으로는 LG 에너지솔루션 이외에 외부 판매의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를 하겠다라는 걸 발표를 했고 또 이제 26년도에는 내년도 특히 여기 글로벌 OEM이라는 게 아마 파나소닉 같아요. 파나소닉 쪽에 이제 배터리 양산이 들어가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구조적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테네시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테네시 여기가 한 6만 톤 정도 되는데 미국에서는 K 배터리 K 양극재 기업은 이게 하나입니다. LG화학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사업부 리밸런싱도 진행돼서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매각을 여러 가지 워터솔루션 사업이라든가 에스테틱 사업, 편광판이라든가 판 소재 사업 매각해서 2조 7천억 정도 현금 확보했고 주주환원 정책도 현재는 배당 성향이 2% 정도인데 LG 에너지솔루션 배당 수익이 본격화되는 시점부터는 30%까지 확대 예정이다라고 해서 지금 뭐 주주 재고 가치, 기업가치 제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예. 저는 LG에너지솔루션 지분 유동화 이게 LG한테 뭐 호재면 호재 나쁘지 않거든요. 그걸 유동화해서 LG와 주식을 사서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거를 다시 소각하는 이런 형태로 될 텐데.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LG화학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네. ESS 관련해서는 엔솔 그런 기업 재고 가치 계획에서는 네. LG화학 쉽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습니다.